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오드레 바이오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현재는 한의학이 아니라 한약학. 한약학은 대한민국에 몇 개 없어요. 약제 전문으로 인체 의과대에서 배우는 지식뿐만 아니라 약을 어떻게 배합해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저는 현재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 이력은 워낙에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서 처음으로 만들어봤어요. 처음으로. 여태까지는 그냥 다들 알아주시겠지 이러고 이제 말을 안 했는데 말을 안 하니까 소문만 무성해져가지고 제가 엄청 또 괜찮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주셨으면 해서 프로필도 한번 만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1학기 때 저번 학기에 라이프팜 PDR에 실려있는 실험 내용을 가지고 대체약 특론이라는 제 교과목 중에 하나를 제가 PT 발표를 했어요. PT 발표를 해서 당연히 A+을 받았겠죠. 제가 전년도 학기가 올 A+이에요. 그래서 장학금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학기에는 좀 더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체요법학 특론에서 OPT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보통은 논문 아닌 다음에는 SCI급 논문 아닌 다음에는 학과 수업 중에 발표를 할 수 없는데 PDR은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PDR에 있는 OPT 시험을 가지고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누구나 다 아는 텔로머라제에서 제가 설명을 할 게 아니라 일단 아주 근본적인 사람은 왜 늙는가? 사람은 왜 늙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나이를 먹으면 늙어가는 거지 나이 먹으니까 피부도 처지고 머리도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머리 색깔은 완전히 점점 하얀 색깔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손톱 발톱도 옛날 같지 않아요. 약해져요. 그리고 온갖 질병이 다 오죠. 이런 걸 늙는다고 일반인들은 얘기를 하고요. 생명공학이나 이런 우리 과학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생체 시간이 늙어가고 있다. 늦어져 가고 있다. 즉 결론은 뭐냐면 DNA, 염색체 말단에 있는 텔로미어가 있는데 이 텔로미어가 늙고 죽고 이런 모든 생체를 관여를 하더라.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그런 늙음과 노화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험 임상이 다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개체라고 하죠. 개체는 사람, 동물 이런 걸 다 개체라고 하는데 이 개체는 뭘로 이루어졌냐면 세포, 셀, 보통 셀이라고 하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 셀, DNA의 끝에 있는 이 텔로미어가 분열을 하면서 결국에는 점점 늙어지면서 노화에 관여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더라. 그런데 이 텔로미어를 그러면 좀 더 연장시킬 수는 없을까? 아니면 이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물레방아 돌듯이 돌게 하면 우리가 계속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영생, 회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물음을 가지고 1961년도에 헤이플릭이라는 박사님이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이 점점 연구를 해서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 때에 이르러서 텔로미어가 있다라고 유전자를 분석해서 밝혀낸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연구를 했을 때 이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하게 하려면 효소가 필요하구나. 단백질 효소가 필요한데 이 효소 이름은 텔로
텔로머라제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님과 같은 연구실을 쓰고 있는 그 후배가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초 과학에 근거를 해서 우리는 이런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해서 텔로머라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OPT9을 여러분들이 만나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09년의 노벨 생리학상은 엘리자베스 블랙본 박사님이 텔로미어를 발견하면서 발견하신 거고요. 우리 PDR에 라미나인을 영문으로 치시면 이렇게 제품에 대한 내용이 뜹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궁금한 게 있죠. 왜 미국에서는 라미나인인데 우리는 OPT9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 포인터가 잘 안 보이는데 그 보시면 라미나인으로 검색하시면 등록되어 있는 원료에 그 특허 물질이 OPT9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OPT9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한 건데 이 안에는 그 텔로머라제 효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달걀에서 추출한 물질이 들어있는 게 OPT9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라미나인이라고 하지 않고 OPT9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있고 아까 라이브팜의 달걀 추출물을 연구하신 에스컬런트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닭은 100% 완전 식품이다. 닭이 아니라 죄송해요. 달걀, 계란 단백질은 100%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인체에 가장 영양소를 제대로 온전히 공급할 수 있는 원료이다. 이래서 이 에스컬런트 박사님이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뭘 연구를 하셨냐면 성욕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할까를 노르웨이에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되시는데 그때 이 달걀 추출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성욕도 좋아지는데 뿐만 아니라 기억력, 치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발견을 하시고 점차 더 연구에 매진을 하셔서 결국에는 OPT9을 발견하셔서 OPT9에 들어가는 원료를 제공하게 되고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PDR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PDR이 48장인가 44장인가 제가 인쇄물로 프린트를 해보니까 양이 너무너무 방대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발표도 일부밖에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은 2시간인데 제가 2시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제가 했는데 OPT9 정도밖에 제가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 PDR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은 대부분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혈당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라미나인을 1일 2캡슐 섭취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임상들을 계속해서 PDR에서 보여주고 있고 수치들이 제가 혈당 수치들을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면 혈당 수치가 정상화시키는 거 아주 높은 사람들을 정상화시키는데 이 라미나인만한 게 없었어요. 얘네들이 계속해서 혈당을 낮추는 게 아니라 정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워낙에 혈당이 높았기 때문에 얘를 당화혈색소를 내려주면 얘가 정상화될 수 있게 이렇게 맞춰주는 게 라미나인이었다는 실험 내용이 PDR에 있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번역해 놓은 내용이고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혈당을 내리는데 정상화시키는데 굉장히 유의한 결과를 준다.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OPT9은 닭 부화 추출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란 추출물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C, 그 다음에 상어, 연골, 완두콩 추출물 이런 게 들어있는데 미국의 라미나인하고 한국의 OPT하고 차이는 뭔지는 아시죠?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비타민 C하고 D만 더 들어있다는 거. 오히려 비타민 C랑 D가 있음으로 인해서 OPT9 원료들을 내 체내에 훨씬 더 흡수시키고 또 영양소로 흡수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차이밖에는 없고요.
우리가 늙고 죽고 하는데 텔로미어가 관여를 한다고 했는데, 이 텔로미어를 늘리는데 중요한 것 중에, 늘린다기보다는 텔로미어를 계속해서 정상화시키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단백질 효소, 텔로머라제도 있긴 하겠지만, 스트레스 관리, 코르티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라미나인을 먹었을 때 이 코르티솔을 관리할 수 있었다. 보통 23.7% 정도가, 워낙에 수치가 높았던 거에 비해서 23.7% 정도는 라미나인 2캡슐을 먹었을 때 나아지더라. 이런 PDR의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피부가 나이를 먹으면서 같이 또 점점 처지고 탄력을 잃고 모공은 점점 늘어지고, 저 사람은 같은 50대인데 나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을 누군가에게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자체가 훨씬 더 젊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라미나인을 섭취했을 때 피부 상피세포 인자가 훨씬 더 탄탄하게 잘 지켜줄 수 있고 증식이 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PDR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OPT9은 좀 전에 피부세포 증식이나 혈당이나 코르티솔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 혈관을 또 깨끗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젊어지시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오메가3는 누가 뭐라 해도 첫 번째 건강식품이긴 해요. 줄기세포를 먹었다면 두 번째로 오메가3를 먹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오메가3는 혈관만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안구건조증, 눈 안 좋을 때 루테인, 지아잔틴 막 이런 거 따로 사서 드시게끔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광고하죠. TV에도 막 광고를 해주고, 걔네들도 물론 좋을 거예요. 좋을 거지만 오메가3를 드시고 있다면 굳이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이나 이런 애들을 따로 구매해서 2중, 3중의 지출을 안 하셔도 괜찮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만 드셔도 혈액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건 물론 눈 건강에도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그럼 항상 우린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어떤 오메가3를 먹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몸속에 가장 잘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오메가3를 먹는 게 당연히 좋을 건데, 우리 라미나인, 라이프팜의 오메가3는 비타민 K를 같이 넣어서 흡수가 훨씬 잘 될 수 있도록,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될 수 있도록 아주 배합 비율을 환상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항산화에 굉장히 좋은 물질이죠.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코엔자임 Q10을 거의 그냥 매일매일 먹는 비타민과 같은 코엔자임 Q10,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해서 먹고 바르는 건 지금도 굉장히 꾸준히 하고 있는 건강관리법 중에 하나예요. 일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코엔자임 Q10도 이 오메가3의 메가포커스에 들어있습니다. 이 메가포커스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9.8%나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 감소를 한다는데, 여러분들은 왜 저런 9.8%, 23.7%, 10% 이런 거 들으면 되게 감이 조금밖에 안 낮아지네? 별로 숫자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 숫자는 보통 0.05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우리 인체에 준다라고 예전부터 연구 학문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0.05% 이상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 있으면 인체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수치로 봤을 때 우리는 9.8%죠. 0.5%가 지금 10배가 아니라 20배 정도 가까이 유의미한 효과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콜레스테롤 수치도 23.7% 좋아진다 막 이런 것도, 그러면 0.05%를 대비해 보면 40배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로 봤을 때 9.8%밖에 안 돼? 100%, 200%, 100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연구 결과는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9.8%의 임상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건 대단한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먹었을 때 그 수치가 뭐 아까 9.8% 좋아졌다 했지만 8주 후에는 11.5%까지도 감소를 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그 콜레스테롤 혈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뮨도 여러분들 또 드시고 계시죠. 뮨 같은 경우에는 그 뮨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뜻이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그럼 저 제품은 뭐 그냥 다른 거 얘기 안 해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면역력을 키워야 될까?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감기에 안 걸리려고? 암에 안 걸리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노화를 할 때는 이 기억세포 있죠. 그 림프구 중에 T세포, B세포 얘네들도 같이 늙어요. 얘네들도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같이 늙어요. 그럼 이 면역력에 관여하는 면역 방어 기능을 하는 T세포와 B세포를 살려놔야 우리가 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뮨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왜 면역력에 좋으라고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뭘 선호하죠? 그렇죠. 여러분 입에서도 그냥 막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홍삼이에요. 홍삼도 좋지만 이 뮨에는 좀 더 과학적인 배합 비율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세포나 B세포를 살리는데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 뮨이다 라고 보시면 면역세포가 12.5% 증가했다. 굉장히 많은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뮨이에요. 그래서 얘를 먹으면 늙지 않아요. 병에 걸리는 걸 많이 막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면역력을 되게 쉽게 보시면 안 되고 면역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뭐 그 코로나나 감기나 뭐 이런 거에 안 걸리는 건 기본이고요. 늙지 않아요. 늙지 않으려면 OPT9도 드셔야 되지만 이 뮨도 먹어야 되고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메가포커스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가면 한꺼번에 다 먹었을 때 임상 실험을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해드려 봐야 졸리실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뮨을 섭취했을 때 백혈구 안에 그 림프구가 있는 거거든요. 백혈구 안에 림프구의 T세포, B세포가 12.6%나 증가하는 큰 변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뮨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제스티브.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와서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프로제스티브는 여러분들 장 때문에 먹는 거예요. 장 건강 때문에. 장 건강 때문에 먹는 건데 이 뱃속에 나비가 있다는 말을 그때 그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영국에서 유학하고 그랬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써요. 배에 나비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국말로 바꾸면 배가 부글부글 끓는다. 배가 아프다. 이게 외국 사람들은 좀 더 감성적인가 봐요. 나비가 있다 내 뱃속에. 이게 결국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에요. 얘는. 그래서 왜 장이 뇌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2의 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이 건강해야 또 우리가 피부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죠. 그러니까 뭐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근데 이 프로제스티브는 조금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심바이오틱스라는 특허를 출원 중으로 얘기를 하는데 얘가 프로바이오틱스 얘네 두 개를 다 믹스해서 넣은 것은 물론이고 얘가 보통은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위에서 다 사라지기 때문에 장까지 도달하는 애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왜 홍보하는 거, TV 뭐 선전하는 거 보면 살아도 장까지 가자 막 노래하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선전하고 막 이러잖아요. 얘네들을 코팅을 했어요. 쉴드 코팅을 해서 그 장까지 살아갈 수 있게 15억 마리 정도가. 그래서 신바이오틱스를 왜 만들었는지는 아실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아주 좋은 유산균이지만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어야 돼요. 얘네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더 잘 자라게 해줄 수 있는 거. 한마디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자라게 해줄 수 있는 먹잇감 같은 게 프리바이오틱스거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 같이
같이 있어야 내 장에서 온전한 활동을 하면서 부틸레이트라는 산을 발생하게 해줘요. 이 부틸레이트는 뭐냐면 내 그 장 속에서 유산균을 먹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인데 얘가 없으면 대장암에 잘 걸려요. 대장암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에 1위라고 하죠. 1위. 그 이유가 뭘까요? 장 관리를 못한 거예요. 장 관리를. 그러면 이 부틸레이트를 계속해서 잘 나올 수 있게, 잘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프로제스티브를 하루에 2캡슐씩 공복에 섭취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대장암은 그냥 아주 쉬워요. 우리 대장 검사하러 가면 용종이라고 해서 막 띄어내잖아요. 용종이 어떤 사람은 막 한 번에 막 몇십 개씩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할 때마다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 이게 대장의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종이나 혈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장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프로제스티브가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프로제스티브는 그런 효능이 있고, 프로제스티브에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부틸레이트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없을 때 대장암도 많이 걸리지만 파킨슨병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 이 부틸레이트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어주시면 기억력 감퇴, 단기 기억 상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을 때 OPT9하고 프로제스티브하고 같이 드셔주시면 많이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이 펍메이드라고, 이게 미국의 그 논문 사이트예요. 논문 검색하는 사이트예요. 그 리스라고, RISS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논문 검색할 때 많이 쓰고요. 이 펍메이드는 미국에서 논문 검색할 때 많이 써요. 여기에 나와 있는 논문들은 대부분 박사들이 쓴 거, SCI급 논문. 석사들이 쓴 건 거의 없어요. 미국 거는. 한국에서는 뭐 석사들이 쓴 것도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박사급들이 쓴 그 논문이 있는 데서 이렇게 그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대장암에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전자, 종양 유전자 형성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요즘에 아시겠지만 장 관리를 잘 하시면 다이어트가 그냥 같이 되는 거 아시죠? 같이 돼요. 장 관리만 잘 하셔도. 우리가 왜 나이를 먹으면 다른 데는 살이 안 쪄요. 다른 데는 별로 안 쪄요. 근데 어디가 쪄요? 여기만 이렇게 나오죠. D 라인이 형성되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폐경이고요. 그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배가. 여러분들이 참 비웃으시더라고요.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얘를 빼려고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고 굶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식품도 우리 회사에 있으니까 다이어트 식품도 먹고 굶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이 배가 어렸을 때는 한 끼만 굶어도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체중계가 올라가면 한 2kg는 빠져 있었어요. 근데 한 끼를 굶었는데 1도 배가 먹는 거예요. 1도 배가 먹고 나만 기운 없어. 나만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떡하지? 공감하시죠? 나만 너무 힘들어. 그래도 어떡하지? 한 하루는 그래도 해봐야지. 하루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딱 일어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지러워서 쓰러지겠는 거야. 뭘 먹지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이어트 보조식품만 먹었으니까 너무 어지러운데 이 배는 그대로 있어. 볼록 나와 있어. 얘를 어떻게 없애야 되지? 왜냐하면 저도 이제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저부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는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호르몬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호르몬에 좋은 제품과 그 다음에 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프로제스티브 이런 걸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먹고 그냥 밥이나 뭐 이런 식사는 전과 동일하게 했어요. 전과 동일하니까 배가 들어가더라고요. 배가 들어가. 저걸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뱃살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들어봤겠죠?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한 3일 드시고 난 왜 안 빠져요? 거짓말 하셨어요? 이럴 수 있어요? 안 돼요. 오래된 건 오래 드셔야 돼요. 저처럼 짧게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은 짧게 해도 빨리 빠져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장시간 막 한 10년, 20년 된 거 일주일 먹는다고 빠지겠어요? 조금 더 드셔야 돼요. 많이 드시면 근데 결론적으로 이 D라인이 좋아지면서 관절이나 이런 것도 다 좋아지죠. 그건 OPT를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다 같이 드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뭐 그 프로제스티브를 먹었을 때 장점 같은 거는 굳이 제가 막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뭐 우리가 이런 건강식품 같은 거 섭취할 때 보통 공복에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것도 또 메커니즘이 있어요. 왜 흡수가 잘 될 수 있냐면 밥을 먹고 약을 먹고 그러니까 이런 건강식품을 먹으면 흡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위에 들어가서 위산과 담즙이 제일 먼저 들어온 밥을 막 분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막 분해하면서 이 건강식품이 들어오면 같이 분해를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밑으로 그러니까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라고 다른 데다 뿌려주지 못하고 산으로 분해해서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흡수가 저장이 안 돼요. 영양소가. 근데 여러분들이 공복에 드시면 얘네들이 당연히 위와 담즙을 거쳐서 장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이 장에서 모든 영양소들이 흡수돼서 쫙 퍼지거든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가 너무 안 좋아서 나는 이걸 먹으면 속이 너무 쓰려요 이러지 않은 다음에는 대부분 오전 공복에 눈 뜨셔서 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고 조금 쉬었다가 건강식품을 드셔주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건강식품뿐만이 아니라 뭐 다이어트 식품도 건강식품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그때 드셔주시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식후에 드시는 또 제품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나 약사 선생님들이 특별히 밥 먹고 30분 후에 드세요 라고 하는 거 말고 건강기능식품 드신다면 저는 제 추천은 그 식사하시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셔주시면 좋고 이 30분에서 1시간이라는 건 뭘까? 제가 그냥 막 팁만 막 알려드리고 갈게요. 근데 이런 것만 계속하는 거 재미없잖아요. 30분에서 1시간은 뭘까? 소화 흡수되는 시간. 그래서 내가 밥을 먹잖아요. 약 40분에서 1시간 후에 내 정수리의 냄새를 내가 못 맡는다는 게 단점이에요. 누구 보고 맡아봐 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웃으시는데 저도 웃기죠. 정수리 냄새 딱 맡잖아요. 우리 좀 전에 먹은 거 여기서 냄새 나요. 이 뇌까지 다 간 거. 그러니까 장하고 뇌가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뭘 먹어도 그래요. 장에서 소화 흡수를 시켜서 쫙 뿌려주는데 이 뇌에서 결론적으로는 냄새가 난다. 이거는 내 몸에 다 쫙 퍼졌다. 그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밥 먹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아니면 밥 먹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전에 먹어주면 좋다 라고들 의사나 약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4개를 여러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한 개당 금액이 한 달분이 거의 18만 9천 원인가? 뭐 이 정도 하잖아요. 5만 5천 원인가? 18만 9천 원. 뮤는 5만 5천 원이에요. 그 정도 하다 보니까 약간 부담은 될 수 있지만 저는 이 금액이 절대 부담스럽지 않다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OPT9을 이렇게 교육을 할 거면 OPT9만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죠? 전 세계에 OPT9과 흡사한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제품들은 또 다 뒤져보고 다 연구를 해봤겠죠? 와, 한 달치가 180만 원이래요. OPT9처럼 효과가 나는 애들이 180만 원. 얘네들이 그 함량이 좀 적은 애들일수록 싸요. 10몇만 원짜리는 뭐 함량이 몇 퍼센트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뭐 한 30몇만 원짜리. 그리고 나서는 100얼마짜리로 다 올라가 버려요. 한 병에. 한 달치가. 근데 우리 OPT9 18만 9천 원이잖아요. 이거 4개를 다 먹어도 180만 원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과감하게 내 건강을 지킬 것인가? 한 달에 얼마를 써서 건강을 지킬 것인가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코르티솔이 다 좋아진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근데 여러 가지가 더 좋아져요. 그 포도당이나 이런 거 혈당 때문에 막 이렇게 당 걱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이 4개의 제품을 드시면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4개의 제품을 한꺼번에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도저히 너무 부담스러워서 4개는 못 먹겠어. 그러면 뭔가를 꼭 1개든 2개든 추천을 해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얘는 기본이에요. 기본. 얘는 기본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각자의 건강에 좀 더 신경 쓰이는 부분 아니면 내가 뭐가 좀 더 안 좋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드시면 좋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뺄 건 없어요. 뺄 건 없어요. 어느 거 하나 빼고 나면 불안해. 집에 가서 이제 내가 나 요번 달에 뭘 좀 많이 사가지고 안 되겠어. 애들 학비도 줬고 뭐 용돈도 주고 이러고 나니까 안 되겠어. 그럼 나는 이렇게 2개만 일단 먹어보자. 눈도 안 좋고 혈관이 튼튼해야 건강하다니까 2개만 먹자 하고 집에 갔어. 들어 넣었어. 이 2개가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계속 떠오르죠. 내가 겨우 그거 아껴갖고 뭐 하려고 자식이나 뭐 누구한테 뭐 다 해주면 뭐 할 거야. 나부터 건강해야 되는데 다 떠올라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다 구매해서 드시게 돼요. 이 4개를 다 챙겨놓고 드시되 한꺼번에 먹기가 너무 배부르다. 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거 얼마든지 나눠 드셔도 돼요. 아침, 점심으로 나눠 드셔도 되고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아침, 점심쯤에 다 드셔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제품 4가지를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라미나인 제품을 제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문헌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제가 접하게 되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건강한 100세 이상의 시대가 열려요. 그러면 이 100세 이상의 시대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하게 살 것인가? 타인보다 젊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우리한테 해답이 이미 나와 있죠. 라이프팜 이 4가지 제품을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질병이 없는 미래를, 질병을 예방하는 미래를 꿈꾸실 수 있고 100세가 돼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어쩌면 라이프팜을 함께 하고 계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